미야자키의 이 그 거대한 서사가 어디에 이르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분다를 조금 느낌이 많이, 저는 많이 다르게 생각했고, 이것이 마지막 일이 없다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거 그 영화 봤을 때 뭐 재밌었다 이랬고, 요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너무 젊은 데서 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젊달까, 씩씩하달까, 이때가, 네, 70, 네네네. 지금 82,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다음 작품은 지금 개봉한 것이 7년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거 개봉 스토리 들으니까 눈물 나던데. 원래 지금 올라온 거. 권 선생님 보셨어요? 네네. 뭐가 요게, 눈물 나? 나이 들어서 뭐 일할 수 있어. 뭐 괜찮은 거지 뭐. 아, 그 네. 노인네 복 있는 노인네야. 네. 그 노인네께서 그래서 이제 돈을 한 2년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막 만들기 아, 시작했는데, 그것도 복 있는 거야. 네네. 모았잖아. 중간에 이제 돈 대준 사람들이 그랬지, 영화 다 됐냐 이랬더니, 지금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돈 좀 끌어놨더니, 그럼 지금은 됐냐 그랬더니, 지금 반 왔다고. 이래가지고, 이럴 수가.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에 걸쳐서 아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 바람이 분다가 지금 이제 강평 선생님, 옥현 선생님이 배신을 때리셔가지고, 옥현 선생님이, 그 앞에서 후기도 좀 쓰고, 이렇게 했는데, 강평 선생님은 열심히 쓰시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여러분이 그 강평 선생님 후기, 그 다음에, 제가 그 퀴즈 낸 거, 이제 조효영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거기에 신화의 식탁이로 표지가 나오는데, 음. 나고야에 내렸을 때, 찌찌뽕, 네, 거기 딱 신화의 식탁 표지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예, 너무 재밌고, 지금 나고야가 지브리 파크가 있는 데죠. 아마 거기 나고야의 가장, 어, 회사를 까먹었는데, 나고야의 본점을 둔 스폰서가 또 거기 있고, 그래서 나고야의 파크가 설치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바람이 분다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 공간적으로는 도쿄에서 나고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띄우는 게 되겠네요. 기현쌤께서 왜 근시냐? 그래서 지금 올라간 작품의 주인공도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붉은 돼지에서 선글라스, 요거 이제 아주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 왜 근실까? 이거 궁금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걔 왜 그렇게 침착하냐? 이거 궁금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지로에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기시죠? 네. 혹시 그냥 1차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어떤 느낌, 앞 작품이랑 뭐 편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되게 많죠, 되게. 뭐 너무 많은데 우선 네네네. 네. 나- 내가 저기 아까 다시 봤는데 약간 어설프게라도 부부 생활이 나오잖아. 결혼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게 네네네. 나온 게 없었잖아. 네네네네. 어,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간략한 결혼식과 네. 부부가 뭐 한 이불 덮고 자는 것도 나오고. 네네네. 응, 응, 그게 그래서 그 붉은 돼지에 담배 막 피고 술 막 마시고 막 응. 껄렁껄렁하고 막 지금 이것도 담배 막 피고 뭐 마음에 일하고 안 부부 들어. 생활 나고 이게 이제 애들의 영화가 아니다. 응, 요거는 정확하게 애들을 대상하고 있지가 않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응. 지난번에 수정쌤께서 지브리가 이제 애들을 한번 태워보자. 이게 원령공주는 이 다음에 나온 거더라고요. 순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브리가 대표 감독이 둘이고 한 분 이제 돌아가셨고, 그 부분이 마지막 작품이 가구야 공주 이야기 이렇게 음, 되는데,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의 선배고 미야자키를 발탁한 분이더라고요. 추억은 방울방울, 요게 이제 음, 대표작인 다시 이사오? 이분이 이제 파쿠상이라고, 대담집에단 파쿠상 이렇게 나와 있고, 되게 라이벌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이제 그쪽이 더 느리고 완벽주의자 가지고. 근데 음. 이제 미야자키의 제가 꿈과 관계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봤는데, 되게 실물적이더라고요, 미야자키가.
현실적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그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그 유연하시고, 그런데 그 반대쪽 그분은 이렇게 되게 계속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시고, 요 두 분이 만드신 영화가 있고, 중간중간에 아들, 미야자키 고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후계자 이래서 몇 편의 실험이 이래서 미야자키의 위키피디아에 치면은 작품이 라인업이 되게 많고, 그런데 미야자키가 만든 것은 11편입니다. 우리가 10개를 한 거고, 이거는 미야자키가 감독으로 돼 있는 것만 제가 뽑은 건데요. 예를 들면 마루미티 아리에티라든지 요거는 작화를 하신다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것까지는 들어갔는데, 아니면 프로듀서 하신 것도 따로 있고, 감독을 했다. 요거는 그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렉팅을 다 하고 캐릭터나 설정이나 줄거리의 테마나 다 잡아가는 거니까 미야자키의 어떤 장인적 기질이 다 보여진 것만 10편인데, 첫 번째가 나우시카. 자, 지금 이제 다 오늘 종합판이니까요. 나우시카에서 바람이 분다까지로 그냥 순서대로는 가는 거죠.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체가 계속 변하는데, 이 바로 앞에 게 포녀지 않습니까? 포녀에 왜 타일 개수 세고 우리가 선이냐 몇냐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계산된 세계가 들어와서 다시 직선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는 그 곡선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덜 들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우시카, 그 다음에 온 것이 우리가 보는 라퓨타지 않습니까? 라퓨타의 여주인공은 그 시타지만 파즈라고 해가지고 이 소년이 설계도 하고 비행도 하는 요 소년이 있고, 나우시카도 고치기도 하고 비행도 하는 거죠. 나우시카는 약간 비행사라기보다 뭐 메시아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이미지, 뭐 치유자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수도 이렇게 옵니다. 이제 초기에 나우시카의 되게 뭐랄까 역할이 되게 이제 복합적이고, 어머니 역할도 있고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그 스케일도 되게 묵시록적인 거고, 만화가 또 10년 가까이 연재된 거기 때문에 그 세계가 이제 아주 세계로 보면은 시간, 공간도 아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퓨타 이러면 여러분, 어, 라퓨타만 봐도 지금 바람이 분다의 지로가 꿈꾸는 비행의 고도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퓨타는 성이 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로는 어떤 비행을 꿈꾸냐면은 저희 오프닝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얘가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점에서 그 붉은 돼지가 있죠. 꿈으로 시작하는 거. 근데 여기 이 작품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붉은 돼지랑 다릅니다. 붉은 돼지는 꿈이 곧 영화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 종착지가 꿈도 영화도 다 현실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붉은 돼지가 어느 층위에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주를 풀었다면 돼지 얼굴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우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붉은 돼지는 초반에 설정 있잖아요. 꿈꾼다, 돼지다, 예술이다, 뭐 여러 가지의 그 저주받았다 요게 마지막엔 다 풀어져 있는 건데, 바람이 분다는 처음 설정으로 백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꿈 밖으로 못 나가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가장 형식적으로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프닝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꿈을 딱 꿉니다. 꿈을 꾼 다음에 이 소년이 여기가 이제 제가 아주 주목해 본 건데요. 지붕을 걸어가는 장면이 몇 씬이 나옵니다. 자기 집 아닙니다. 자기 집은 아닌데 꿈을 꿀 때 이 비행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로센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는 들판에서 쫙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그 비행기가 지붕 위에 걸려 있다? 이게 이제 저한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붕 위에 걸려 있고 그 비행기를 나는 소년이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하천을 지날 때 다리밑을 지나고, 하천의 다리밑 지나기 전에 물보라가 일 정도로 바닥에 가까이 있는 거죠. 이게 지로가 왜 이 꿈과 현실의 관계에서 비행이라고 한다든지 꿈을 꾼다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되게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라퓨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퓨타는 지금 고공 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데에 떠 있고 폭풍을 지나야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데서 떠 있고, 그게 기계 문명의 종합체고
거기서 이제 비행석이 이제 그 인류가 가공한 기술이죠. 되게 폭력적이고 망했고. 그걸 비하면 고도 차원에서 이건 아주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요 첫 번째 꿈에서, 꿈을 이제 쌤들 많이 보시죠? 꿈을 몇 번을 꾸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우코가 들어가는 그 씬이 꿈이냐, 현실이냐. 저는 이제 꿈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나우코가 죽는데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이게 나우코가 꿈이고, 그 꿈 단계에 비행기와 사랑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뒤로 가볼게요. 근데 일단 고도 차원에서 저공 비행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꿈에서 첫 번째 꿈에 막 날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막 아가씨들인지 거기 막 여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전혀 거슬림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이 강을 따라 이렇게 굽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대지를 거스르지 않고 강도 지나고 조금 날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안녕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늘을 보면 늘 지로가 날고자 하는 것보다 높이 나는 것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같은 요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우리 이제 혜영 선생님도 쓰시고 그 후기와 댓글에 있지만 열심히 일한 끝이 비극이란 말인가? 요걸 제가 이 해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건 더 없을까 생각을 해본 건데요. 순위가 좀 다르다. 비행기가 낙하되는 수준이랑 지로가 날고자 하는 수준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로는 낮게 날다가 높이 날려고 한 것인가? 아니다. 요런 생각으로도 이 지로의 비행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카프로니 백작 있지 않습니까? 카프로니 백작도 높게 날지 않죠. 이제 날 때 사람들이 꽃처럼 뽕 피어나는 거 너무, 그 다음에 막 얘를 끌어올리고 이게, 그리고 다 우리 식구지 요거 자체가, 고공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카프로니 백작이 탄 비행기를 보면 초반에 두 번째 꿈에 카프로니 백작이 출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괴롭힘 당하는 애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항공 잡지 읽고, 항공 잡지 공부하다가 동생이랑 다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별 보죠, 별. 그런데, 이거 이제 그 댓글에도 근시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데요. 높이 보고 싶죠? 그런데 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똥별을 얘는 못 보잖아요. 별똥별 대신 보는 게 비행기고 그 비행기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는 무기가 없고 동생은 다 보는 걸로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멀리 보고 싶지만 조금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지로의 한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꿈꾸는 자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서 두 번째 그 라퓨타와는 고도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지로가 이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는 더 이상 날지 않죠. 이런 걸 보시면 선생님 지로는 기차에서도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지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난번에 왜 그 붉은 돼지 할 때 그 아저씨 까먹었네요. 배우 커티스 맞나요? 커티스가 정문으로 안 가고 정문 밤 터서 넘듯이 지로가 나우코를 만나러 갈 때도 정문으로 안 가고 지로가 그리고 첫 번째 출근하는 날 4월까지 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늦게 왔잖아요. 지로는 별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별로 구속 안 받고 그 친구가 이래서 일본 안 된단 말이야. 이래서 늦었단 말이야. 이런 것도 그 지로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뒤쳐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무기를 내려놔야 돼. 이 장면 기억나시죠? 지로는 속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요. 이런 지로는 날, 여기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 지로는 비행은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가. 이 작품이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왜 하울이라든지 센과 칠하면 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해라.
청소해라. 여긴 지금 되게 일반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런 건 되게 이제 원숙한 그 거장의 말년의 작품처럼 되게 뭔가 이론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느낌 같은 것도 들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꿈꾼다는 게 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생애 이제 한참 뭐 시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니까 물리적 나이와 관계없이 되게 젊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종을 한다는 게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목적지가 어딘지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제로센을 만들어서 패망했어. 이게 이제 비행한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인데 그 지금 미야자키한테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그게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라퓨타를 돌아오면 라퓨타에는 파즈가 기술자이지만 비행사죠. 파즈한테 목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본 라퓨타를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라면 비행사다. 그런 의미에서 붉은 돼지의 그 마르코에게는 저주를 풀고 싶은 저주가 풀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재밌으시죠? 지금 요 정도 어떻게 막 짬뽕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라퓨타랑 다르다. 라퓨타 다음 작품이 토토로입니다. 토토로는 이제 비행을 하죠. 토토로는 우리가 털을 잡고 날아야 된다는 그 리얼리티가 확 떨어지지만 가능하다. 자, 여기서부터 토토로, 키키, 붉은 돼지 그리고 원령공주, 센가치히로, 하울, 포뇨,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원령공주는 비행하지 않죠. 달리죠. 뭐 이제 그래서 다른 계열이 있지만 그 다음에 토토로 같은 경우는 또 이 바람이 분다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로는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달살롱이 그때부터 폭발해가지고 구원받자 구원받자 그랬는데 토토로는 현실인데 지금 늙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이제 안 보이지. 그러다 있다고 토토로는. 그러니까 현실의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다면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에서 내 눈엔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현실과 이 비현실이라고 하는 게 한 차원에 다 들어가 있죠. 요게 붉은 돼지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 얼굴을 했는데 걸어다녀? 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바람이 분다는 여기에는 지금 붉은 돼지하고 포뇨만 해도 다 특별한 캐릭터를 창조할 때 반인 반수 요거는 기본적으로 쓰고 다 마법 저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에는 이제 선생님들 쓰신 걸로는 근시가 저주일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꿈꾸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전 작품이랑 비교하면은 그렇게 인간과 비인간을 막 넘는 가오나시 같은 캐릭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로가 가장 이상하지. 네, 지로가 가장 이상하고 그 지로가 뭐 쟤는 왜 놀라지도 않아 뭐 이런 거 그게 지로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뭐 회사원이라든지 아주 상식적인 기술자, 엔지니어에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붉은 돼지랑 가오나시랑 비교하기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비행을 하거나 일상과 비이상이 한 차원에 있다는 요 테마는 토토로부터 막 개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붉은 돼지는 그게 다 꺼진다. 직전에 포뇨도 활활 타는 거죠.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데. 그게 다 털린다. 그 다음 작품에, 물론 뭐, 토토로의 비행, 이게 뭐, 잘하게 한다, 뭐, 동심을 키워, 이런 거 이제 다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작품 키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로 가면, 키키는 이제 비행사인데, 이 설계사 아니죠. 타고난 능력이고, 키키가 이래서 요걸 보면 재미있는데, 키키가 왜 못나냐면, 아까 그걸 방향을 못 잡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분다까지 하고 이렇게 제가 발견한 거는 조종사라면 목적이 있어야 돼. 이걸 그럼 우리 공부하듯이 목적주의 나빠 이런 거 아니고 만약에 저 같으면은 진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미야자키에 대해서 헌사를 한번 써보고 이런 꿈 같은 거 우리 꿀 수 있지 않습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고 싶다. 그런 목적을 절대화하지 않으면 목적은 목적 자체로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근데 키키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자기 목적이 아니고 그 뭐 옷을 어떻게 입는지 이렇게 외부 시선에 맞춰 있기 때문에 날지 못했던 거죠. 걔가 만약에 날았다면은 아마 목적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고 그때가 이제 걔 친구 이름 모두 아니야. 마르코 아니야. 톰보를 구했다. 톰보. 네, 톰보를 구하니까 그렇게 목적이 있는 자는 날 수 있다. 그런데 지로는 목적이 뭘까에 이렇게 목적이 막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목적이 지금 목적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근시다 뭐 요런 거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키키를 알 수 있습니다. 키키는 마법사고 그것도 아까 토토로처럼 이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토토로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키키가 계획 단계에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뭐 2년 안 걸렸을까요? 두 개가 다. 그런데 요 지점에서 보면 미야자키는 현실과 환상이 완전히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를 키키도 한 거고 키키 다음 붉은 돼지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원령공주에 이르면 현실과 환상이 섞이진 않지만 사슴 신이 나온다든지 이게 배경이 고대가 되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전면화되는 거죠. 신과 함께 이게 이제 거기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산과 함께 그때 오켄 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늑대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자식이 숲의 딸이 되고 이런 것이 되게 경계를 넘는다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뇨가 물고기가 사람이 되다. 이거는 뭐 그 동열에 있는 문제의식을 이제 또 쓴, 보통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이런 캐릭터 저기 있어 얼굴이 비슷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런 테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되게 크게 가져간다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붉은 돼지 요까지 오고 월령공주 이 현실과 환상 이렇게 되고 그 월령공주 다음이 이제 센과 치로 이거는 이원세계 같지만 그 머리끈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터널로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되게 우연적이고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붉은 돼지처럼 한 차원에 이거저거 다 섞은 건 아니지만 두 차원이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면 바람이 분다는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자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구조가 꿈으로 완전히 닫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앞작품 전체를 소환하면서 선생님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신이다, 인간이건 다 풀어진 거고, 신인간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그냥 원령공주의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 현대적 버전. 자, 그거 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섬. 배경은 유럽인데 마법사가 있고 저주가 있고 거기 뭐 온갖 차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환상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지만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전쟁이라든지 뭐 현실 세계에 인간이 겪을 만한 보통의 법칙이 돌아가기 때문에 환상의 비중이 좀 크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이게 또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뇨 이거는 어, 그 마법의 바다가 땅을 덮는 얘기고 저승과 이승도 섞여버리고 그래서 경계를 넘는 거를 가장 많이 쓴 거는 포뇨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고 포뇨 끝이다 끝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람이 분다인 거죠. 자 여기서 바람이 분다가 다른 작품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자 이러면 유나 쌤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 전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뭐 그냥 모르겠다. 네, 아무 말씀이 나네. 영화를 다 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얘기가 또 따로 있고, 막, 언제 한번 맥주 하면 재밌겠어요. 그, 카사블랑카 틀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겨울이기를 바라고. 보람이 있죠. 이게,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는 더 기대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쳐서 오시죠. 권수현 쌤 어떠십니까? 보람은 당연히 있으실 것이며 지금 어떤 생각이 권 쌤 드십니까? 눈은 좀 괜찮으신지. 아, 어, 아니, 제 되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좀 정리는 잘 안 되는데, 그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뭐 제가 이해한 거랑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장면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이번 영화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영화가 이런저런 점에서 테마가 반복이 된다. 그렇지만, 결이 많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가 꿈이라는 구조 안에 현실을 넣어버리고 그 경계가 지금 못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붉은 돼지는, 저주에 쌓여 있었는데, 붉은 돼지로만 보면 빠져나왔는데, 지로는 꿈이 저주인데, 그러니까 붉은 돼지 이것도 이제 다르죠. 가장 큰 차이가 뭐 많습니다. 붉은 돼지랑 더 많은데 특히 애들 그거 아시죠? 애 여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지로가 그 덕후쌤이 쓰신 거 지로가 이런 여자한테 반하는 거지 나오코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 애 여자 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코와의 부부 생활을 많이 그릴 필요가 별로 없었다. 나오는 건 중요했는데 어떤 좌절이 지금 증폭 중입니다. 좌절이. 사랑과 관련해서 타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런 것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실보다 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고 현실보다 꿈이 훨씬 더 큰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제국 일본이 패망했어. 그 비행기로 사람이 죽었잖아. 이거는 현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 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봐야 마지막 음악을 우리가 이 때르렁 하는 이 음악의 그 정서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거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주제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 박스 구조에 더 들어오면 가장 큰 차이는 구조적 차이. 두 번째 차이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없다. 처음으로 가장 남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시타카고, 얘가 이제 1등이죠, 1등. 아시타카 근데 뭐 그래갖고는 안 돼. 이런 얘기도 욕도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편을 안 드니?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원령공주도 여성 캐릭터가 아주 특화된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근데 물론 미야자키는 지금 성도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꿈이 뭔가를 지금 분석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성을 그러니까 나오고 너무 여자를 못 꾸렸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제가 막 짤 보고 막 이렇게, 그 유나쌤이 저를 미야자키가 오타쿠는 공부 안 하는 애야. 난 그런 애 아니야. 이러셨는데. 아무튼 오타쿠라는 칭찬을 받은 걸 되게 좋아했던 저는 막 이런 짤을 찾았더니 여자를 너무 뭐 이상하게 그렸네. 이런 말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남자,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냐면요. 남자 캐릭터를 여자 캐릭터보다 띄운다기보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남자가 전면화된다랑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작품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부부 생활이 있지만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 만한 건 기본적으로 근대적 서사 관점에서 보면 인력적으로 말고 그냥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지로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고 그게 제가 토툴쌤 맞죠? 형한테 사정 빌린다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형 안 나오고 동생 업고 있었잖아요. 그 동생의 성장도 안 나오고 지로의 유년기의 가족은 엄마, 여동생, 지로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 그 장면 말고 결혼했는데도 그게 그 당시에 1920, 30년대 일본이 교통이 안 좋아서 요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우린 그냥 치고 넘어가고 해석을 더 해보면 안 그린 겁니다. 지붕 올라가는 거 몇 걸음이 되는데 몇 걸음 아니고 몇 걸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그린 거고 특히 아버지가 빠져 있는 거죠. 아버지 대신으로 하는 사람이 그 직장 상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마지에 해당하는 음. 갈것지만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보기가 되게
그분한테 뭘 계산하고 지금 지루가 훨씬 더 그 천재고 이래가지고 받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부자 관계라고 집 빌려주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남성 캐릭터가 전면화된과 동시에 가족이 그려져 있지 않다와 함께 붉은 돼지를 생각해보면 공동체도 없습니다, 여기. 공동체가 없고 그러면 회사로 가면 거기 공동체 아니죠. 상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자면 경쟁이다, 경쟁이다. 그런데 지로가 왜 지로가 첫 번째 꿈에서 떨어질 때 그 폭탄 맞고 지로의 비행기 부서지고 기차가 밑에 후룩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로의 꿈이 자, 그 꿈이 마지막 박스, 현실이 안에 들어있으면 지로가 왜 꿈꾸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은 꿈이 큰데 안에 현실의 두 개 때문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탄과 저 아래서 달리는 기차 때문이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기차가 이제 경쟁이고 그 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독일도 보여줄 때 기차 장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차는 뭐 근대와 속도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라고 그냥 상식 요거를 이제 그대로 끌었으면은 지로는 그런데 회사에서 경쟁 별로 안 하니까 근데 그 회사 자체는 그 상사의 말에 따르면 너희들은 다 경쟁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일 수가 없죠.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에 그게 군락이 아닌 거는 군락은 같은 종류가 수가 많다. 공동체는 이질적인 것이 조합을 이룬다. 이게 개념적 정의라고 보면 공동체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캐릭터가 없다, 가족이 없다, 남성 캐릭터가 전면화된다. 굳이 말하자면은 그와 동시에 가족이 없다, 공동체가 없다, 이렇게 되면 미야자키가 여성을 그릴 때는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지로한테 아무도 지로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댓글과 그 후기에도 있지만 표정이 그토록 침착하잖아요. 지진이 나도 침착해. 어, 아내가 죽어도 침착해. 여동생이랑 약속 기억 못해. 부모 생각 안 해. 지금 이 지로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이 없다, 공동체가 없다, 타자가 없다 이렇게 된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지로에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코 각혈 이 전보받고 갈 때 아니 얘가 울어도 모자랄 판에 막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기차 사이, 지로는 절대로 의자에 앉지 않는다, 시트에 앉지 않는다, 탈 것에 시트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밖을 보고 사이에 있고 이런 게, 그리고 우리의 그 만마 유토단의 그 도란의 비행기가 이렇게 동체가 다 감싸져 있지 않잖아요. 뭐랄까, 그 바람과 바람이 그 바람도 명상을 해보면, 쟤는 진짜 시인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 거야. 방향을 정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막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로는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트에 앉지 않는다는데 그 나오코를 만나러 갈 때도 울면서 계속 숫자를 고치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하는 행위야? 여기 이제 가장 그 미스테리죠.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 차원을, 이게, 지로가, 그 결론인데, 그러니까 꿈만 꾸는 건 안 돼요. 꿈만 꾸는 거는. 그 지로한테는 꿈을 설계사의 정의를 카프로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라고. 꿈꾸는 자는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있는데 현실합니다. 현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꿈 차원에 뭐가 있냐면 설계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형태냐면 이게 추루러브인데 타자가 없는 추루러브라서 하울이랑 다릅니다. 하울은 타자가 있는 추루러브지 않습니까? 하울이 소피가 유나쌤이 그토록 기뻐하신 거는 소피가 사람 일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재수 없는 그 마녀도 사랑한다 이거 그러니까 타자가 있는 헌신인데 시로는 지금 구체적 타자 문제가 아니 지금 되게 개념적으로 작품을 그려가신다라고 작품이 되게 길죠 되게 이 시간은 정말로 너무 멀어가지고 저기 제가 그 끝에 가기가 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 지로가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거는 비행기 꿈꾸고
그 연약한 애를 구해주고 싶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꿈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차를 탑니다. 엄마, 나 이렇게 설계사가 될 거예요. 기차 타고 가다가 지진이 났을 때, 그 여자가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그 나우콘의 집에 하녀죠, 하녀. 하녀가 부러진 다리를 그 자로 덧대어가지고 치료를 해준 거잖아요. 자의 기능은 뭐냐면은 계산 기능이기 전에 사람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지로에게 그 꿈 차원에 해당하는 비행은 돕는다, 약한 자를. 그리고 아픈 자를 구한다. 요게 나우시카에서 우리가 보던 거죠, 보던 거. 그 추루러브는 거기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건 되게 개념적이기 때문에 타자를 지금 걔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울이랑 비교할 수 있죠. 하울은 소피는 걔 때문에 이렇게 가죠. 나 너 만나러 왔어. 이래서 옛날 기억을 너 여기 구체적으로 타자 개념은 막연하게 지칭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이제 돌아보면 내가 비행을 설계하는 이유는 돕고 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현실에 뭐가 있냐면은 1번 지진, 2번 궁극주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람은 거기 부는 거예요. 지진 났을 때도 카프론이 꿈꾸잖아요. 그때 카프론이 구역 비행기 실패하거든요. 이 작품이 반은 지진에도 할애되어 있고 반은 2차 세계대전에도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만들어서 궁극주의로 패망한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 좀 더 크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고 저 다시 나오코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애 구했고 두 번째 그 여자 구했고 세 번째 카스테라 실패하고 나오코 실패하고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이게 될라나 하는데 이렇게 가고 지로가 그 고등어 가시 연구하고 돌아왔더니 아 손님이 왔다 가셨어. 그 뒷모습 나오코 아니잖아요. 근데 막 뛰어가거든요. 지로가 누구 보러 그 불탄 자리에 다시 갔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걸 그릴 필요 없고 여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로는 그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가던 누구가 중요했잖아요. 카스테라 원래 걔들 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자기 먹으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가다가 돌아오거든요. 원래 지 거 자기 거. 그러니까 걔 때문에 하는 그러면 나우코를 왜 선택하는가에 여러 가지가 뭐가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거를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행,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요런 정도로 되게, 거칠게 요 전체 구조를 끌어오면 지금 어떤 느낌이 강필쌤 드시나요? 재밌네요, 진짜. 애 여자,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성품이 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 네, 그 그렇죠. 계속 구해주는 장면. 네네네. 그리고 네. 그 지진도 그렇게 되게 그냥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물론 얘기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궁극주의랑 그런 정도의 축이 같이 생각할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선생님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제 처음으로 칠판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대체 바람의 위치를 어디 잡을 건가,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꿈인 거죠, 꿈. 처음 꿈하고 마지막 꿈하고 큰 차이가 메시지적으로 없다. 그래서 꿈꾸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로센이 불탔는데도 카프로니가 뭐 미동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꿈은 현실의 어떠한 부분적인가에 대해 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꿈이 왜 이제 지로의 미션은 뭐냐면 꿈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제가 꿈을 크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지로의 친구는 기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지루는 나무로도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루 모델은 고등어 가시 모델이잖아요. 기술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비행기를 꿈꾸는 거죠. 꿈꾸는. 그 미야자키의 꿈과 광기의 왕국을 기아 선생님이 어제 이제 보여주셔서 제가 그것도 영화 2시간짜리더라고. 아, 정말 너무 이 거장의 작품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미야자키의 버전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서 시간을 보내면 아니고 네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가 너의 글과 너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지. 하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 다큐멘터리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둘이 다른 거예요. 한 친구는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로는 아니 고등어는 여기 있잖아. 고등어 가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로가 생각하는 어려움은 친구의 그 어려움이랑 다르다. 근데 지로가 뭘 어렵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두 개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앞부분 지진 있지 않습니까? 지진. 지진 장면이 왜 필요했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지진 마지막에 다 탄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지막 비행기 잔에 다 탄 장면이랑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냥 아니 뭐 제가 테스트한 건 아닌데 그냥 멀리서 보면 그 지평선에 붉게 타오르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이 차원이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자연재해랑 인재랑 똑같단 말이냐? 아니라 많겠죠. 세상의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게. 왜냐면 이 가운데 이 영역이 바람이 부는 영역이니까. 그냥 저의 논리입니다. 저의 논리. 미야자키의 논리가. 그런데 앞부분 지진도 분량이 상당하고 요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지진 때문에 나오코를 만났죠. 지진 때문에 사람도 구해 본 거죠, 그 자로. 굳이 요 인가를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100명에게 닥쳐도 100명에게 모두 안 좋아.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진 때문에 너무 고통받게 됐지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요 센스 있잖아요. 요게 이 작품을 아주 크게 지탱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가보면은 지진은 되게 안 좋은 일인데 지나가다가 정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거나 뭐 큰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진보다는 뭐 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즉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라고 미야자키는 생각한다. 우리가 상처와 죽음을 비교할 수 있는 잣대는 없지 않나요? 그게 있으면 네, 파시즘이죠, 파시즘.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 돈의 논리라서 붉은 돼지가 치워버린 바 있고 자, 그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인류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되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조심하게 되지만 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되게 논리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지진을 그릴 때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진도 이거 그 사람 목소리죠. 지금 이제 그 사운드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비행기 소리가 그리고 진짜 거기 그 사운드 만드는 선생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 영화에 기무라 타쿠야가 주인공 아버지로 나온다는데 아무튼 기대하고요. 사운드에 그게 기계음, 비행기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야자키 너무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운드를 이렇게 이제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좀 가져간다라고 하시고 당신 스스로 비행기 소리 잘 낸다. 아니 우리도 펜 들고 연필 들고 글씨 쓰니까 보통의 뭐 잘낸 소리가 슥싹슥싹 뭐 이런 거 금방 내고 뭐 자기가 쓰는 의성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지진도 그 소리 쓰고 비행기도 그 소리 쓴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진 장면이, 그게 원인이 있죠. 원인이, 지진이 터진 이유가. 근데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되게, 그거는 그냥 곤란한 문제고, 그런 차원으로 전쟁이 터지죠. 근데 걔 때문이야. 이게 그 역사 교과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가가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요로까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이 영화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를 그 제로센이라는 게 가미가제 비행기인데, 그걸 만든 설계사를 마치, 로맨티스트처럼 그려가지고, 에이? 이거 많이 듣고, 또 강편 선생님도 쓰신 거 저번에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되게 뭐 이렇게 일장기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 되게 불편하죠, 아시아에서.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한국 기자가 물어가지고,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야자키가, 아니, 영화를 봐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인터뷰 따로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비판했다고, 군국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강필쌤 글에도 있고, 덕후쌤 글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일반론이다, 일반론. 그 다음에 뭐 또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생각했는데, 책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찍기 위해서 나무를 또 얼마나 잡아먹은 겁니까? 그렇게 따지고 뭐 나무만 잡아먹었습니까? 새끼 괴롭히고 뭐 친구 괴롭히고 뭐 전기 쓰고 뭐 그러니까 기계 문명에 들어가서 꿈을 꾼 자들은 다 근시안이어서 그렇게 안 떳떳하다고. 그렇게 꿈꾼다는 게 당연하고 멋지고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주 세게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어떤 수준의 꿈에도 그 어떤 독소가 심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내 작품의 끝을 보면 그래도 뭐가 중요해? 꿈꾸라. 그 카프로니가 계속 그래도 꿈을 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것만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쩌면 네가 꾸는 비행기로는 사람을 못 구해도 비행기 그리려고 쓴 자로 부러진 사람 어버할 수는 있지 않아?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거로 되게 이런 시선 같은 건 되게 뭐랄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야 일단 네가 그 꿈을 꿔. 근데 그게 네가 대학에 가도 사람을 해치게 될 거야. 근데 일단 이게 참 같이 나누기가 지금 근시안적일수록 어렵지만 자 그럼 돌아가면 지로는 근시안인데 근데 자기가 근시라는 거를 나는 근시야. 근데 별똥별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난 연습해. 먼 거 보려고. 엄마가 밤에 나와서 멀리 보면 좀 잘 볼 수 있을지 몰라. 이러잖아요. 난 근시야가 아니고 나는 멀리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래서 다시 하면 나는 멀리 못 볼지 몰라. 그러나 내 꿈으로 누군가는 멀리 볼 수 있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군국주의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설정도 이제 되게 크고 꿈도 크고 뭐 메시지 자체는 청년들아 어떤 인가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고 꿈을 계속 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당신도 뭐 하나 해보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음이 근데 꿈과 관계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지로 목소리가 에반게리온을 그린 안노 히데야키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미야상에게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잔소리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시키는 거 하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로가 전체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기무라 타쿠야가 또 많이 했다기보다 많잖아요 목소리. 왜냐면 지로가 전체를 다 달려야 되니까 안노 히데야키가 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녹음 다 끝나고 갈 때 안노 히데야키가
결말이 이렇게 안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우리 왜 계획서 없이 그려 나간다고.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어디서 끝낼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를 설계를 뽑아보면 닫아 있지만 안 닫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영화여가지고 중간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즈키 도시오가 이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아마 과정을 본 사람들은 더 그랬을 거고. 그러고 나서 안노 히데야키가 그런 말 하나 더 할 것 같은데 막 저 에너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되게 내가 한 모든 과오와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애들이 눈이 그렇게 나빠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책을 안 읽고, 뭐, 이 모든 과오를 떠안고도 다시 가야 되는 일이 되게 이제 충만한 상태에서, 나 이제 그만 만들게요. 영화를 선언하시고, 이제 지금 오는 건데, 아들의 말에 따르면, 은퇴하고 나서 못 견뎌했다. 근데 이제 은퇴한 게 장편을 은퇴한 거고, 그 기현쌤이 다녀오시고, 수현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주셨던 지브리 박물관 데코, 거기 상영된 단편 영화 제작,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장편은 근데 중간에 내가 다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하는데, 모두가, 이거 끝나고 더 하자, 내가. 저 놓친 내가, 막 이러면서 기분 좋게 이제 끝내셨더라고요.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렇게 꿀렁 하잖아요. 그때 그 낙진도 불고 종이도 불고 막 난리잖아요. 바람이 불죠. 자, 붉은 대지에 그때 수정쌤이 우리가 한 것처럼 지브리 엔진, 바람은 일으키는 거다. 자, 지진도 바람을 일으키죠. 땅도 바람을 낸다고.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림적으로 지진 장면이 이렇게 광역대를 그리잖아요. 많이 제 머리에 떠오르네. 일단 다시 돌아서 근시는 자긴 조금밖에 못 보는데 올라가면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을 잡을 때 되게 광역대로 잡고 그 다음에 지진과 함께 나오는 게 기차가 빠개지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지진은 약간 그 지로 친구가 야 열심히 해. 더 빨리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뭐랄까 비웃는다고 하면 좀 나쁘게 말한 거고 글쎄 빨리 간다고 이게 그런 어떤 거고 바람이 이제 그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군국주의라든지 파시즘 기차보다 지진이 지금 바람을 더 많이 일으키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이 막 날리잖아요. 날리고 이제 그 친구가 뭐 담배 피면서 할 때 너 지금 왔냐 그랬더니 응 이러면서 지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왜냐하면 꿈이 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꿈이 커야 현실에 어떤 인가도 이렇게 담담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때 지로가 카프로니 엽서를 보면서 구역 비행기를 끝내 성공시키셨구나 했잖아요. 그러고 환상을 보는 그 환상 안에는 구역 비행기가 성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거기 구역 비행기가 이렇게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의 지로가 그 떨어지는 폭탄에 기차 밑에서 기차를 보면서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꿈의 카프로니는 폭탄 달고 날아갑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꾸는 카프로니는 거기는 폭탄이, 없을 거예요. 지금 또 약간 자신이 없는데. 아니요, 없는데. 없어. 없고, 그 다음에 별똥별 대신에 보는 거기도 폭탄이 없고. 그러니까 카프로니가 폭탄을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 근데 카프로니는 폭탄은 지나간다, 전쟁은 지나간다. 난 결국 마을을 태울 거야. 그 다음에 이 정도 성 같아요. 뭐 이러니까, 아니, 허세 좋은 그 당국을 꼬드겼지. 막 이렇게 가서, 한테도 이 폭탄보다 사람을 태우고 그래 애들 다 웃잖아요. 거기 여자들 잔뜩 나와. 거기가 공동체가 있죠. 거기가. 근데 지로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게 지로의 꿈인 거예요. 마을 하나를 이렇게 웃겨보고 싶다, 띄우고 싶다. 그러니까 붉은 대지는 애들 웃겨 날려고 보고 싶다고 여기는 커졌는데 카프로니는 했고 지로는 지금 나오코가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다시 꿈꾸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진을 그릴 때
결국은 그 꿈에서 카프로니가 막, 이제 자기 실패했는데 지루한테 거기 바람 불고 있냐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씬을 보고, 지진도 바람이다. 그래서 꿈보다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겠다. 이거 이제 그 시 찾아보니까 너무 길어서 읽다 말았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그게 나오는데, 그거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 지진이라는 압도적인 일이 있고, 그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차보다도 훨씬 힘이 세고, 이렇게 가는 것 속에서, 그러나 지진은 땅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드죠. 난다? 이게 약간 땅은 언제든지 꿀렁꿀렁거릴 수 있으니까 난다가 주는 상공이 주는 어떠한 그때의 안정감이죠. 난다. 그런 의미에서 지진과 비행기를 같이 그린다라는 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 보현쌤 어떠십니까, 지금? 네. 저는 이 바람이 분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처연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같지 않게. 그런 이면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 자신을 주인공한테 정말 많이 투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절절함이 왜 그 대사 중에 비행기는 아름답지만 저주받은 꿈이다. 네. 하늘이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비행기를 치환해서 애니메이션 혹은 나의 창작, 나의 예술, 나의 삶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더니 너무 그 진지함과 막 그 무게감이 조금 비행기라고 하는 난다라고 하는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르게 좀 다가오기도 하면서 왜 이 작품으로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혹은 다시 은퇴의 잠적의 시간을 갖고 이런 계기를 만들었을까? 그 고민의 무게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그런 단면들이 보여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맨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근대 문학 소설 작품 하나 봤나? 이렇게 로맨스 그런 느낌 같은 들죠. 느낌으로 네네. 시작이 됐다가 뒤로 갈수록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을 좀 많이 안겨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하고 나자마자 그래서 은퇴하는데 진짜다 하면서 본인도 막 웃는 인터뷰 영상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인데 이게 또 나와가지고 그걸 보라고 막 근데 한 작품 더 나오기를 안 바랄 수가 없고 영원해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이제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었나와 함께 그 미야자키 다큐멘터리에 모든 나오는데 어, 요 영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제자된 도리로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스탭들 다 옛날 스탭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림 다 못 그리시고 하니까 또 근데 그림은 이게 최고라고 올라온 영상 중에 그림은 어쨌든 이거다라고 한 게 그리고 미야자키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든다 이런 리뷰도 많더라고 약간 서사적으로 기승전결이 안 돼 있겠죠. 지금 여기도 지금 기승전결이라고 보기에는 지로가 꼼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끊어가지고 도대체 클라이막스가 어디야? 없어요. 지로는 시종일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타자가 와서 쳐가지고 일이 되거나 지진이 와서 일이 되거나 비행기 실험이 실패 일이 아니고 매 경우에 세상이 더 넓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로를 흔드는 게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변화가 우는 것도 뭐 그 정도가 많이 운 거지만 지로가 꿈쩍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사적 기승전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 작품도 서사적 기승전결이 있다면 이제 뭐 문제의식이 달라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올라오는 글은 없다. 지금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건 없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거야? 클라이맥스가 없다? 이게 되게 새로운 뭐 이론화 작업일 수도 있고 내가 뭐를 예술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철학적 주제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람이 분다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요거를 보현쌤 말씀으로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남자 주인공이다.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다, 자기. 이건 타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꿈을 갖는다는 것의 문제, 자기 문제죠. 내가 꿈을 한번 꿨었지.
그리고 지브리가 유자 쌤의 그 훌륭한 후기 제가 너무 잘 읽었고요. 요새 너무 돼지고기 먹고 옥수수 먹느라 바빠가지고 요새 그 댓글 못 달았는데 제가 후기 너무 잘 읽었고 근데 그 지브리를 만들고 미술관 만들 때 또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 회사가 완전 고용은 안 한다. 싫으면 나가라고. 여기가 싫으면 제발 떠나달라. 왜? 나도 그럴 거다, 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관계에서 이제 그 같이 자기 비전을 갖고 만드는 거고, 꿈을 가지는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의 과제가 있는 거죠. 어떤 회사에 있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네요. 우리 지금 반 왔어요. 지금 마침 뒤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진이 반이고, 이제 넘어가서 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궁극주의잖아요. 궁극주의. 지진은 그냥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아까 꿈에서 이리 내려오기가 되게 어렵다고. 왜냐하면 자연적 삶 자체가 이게 바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1번은 이유가. 두 번은 하나는 궁극주의는 인간사잖아요. 인간사. 파시즘이고 그 다음에 이건 파시즘을 대지는 돈으로 설명한 거고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냥 더 좋은 거예요. 더 빠른 거. 앞서 나간다를 파시즘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 그게 되게 이제 친구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게 한 끗 차요, 한 끗 차. 되게 아슬아슬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나우코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꿈을 갖는다는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조금 부주의하거나 꿈의 그 본령을 놓치면 금방 일단 이루고 보자 이렇게 돼요. 그걸 되게 친구를 여러 번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렸다. 우호적으로. 이것도 어, 되게 이제 잘 그린 거고 그 친구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거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윤커스의 비행기로 왜냐면 급해가지고. 근데 아이러니죠. 윤커스로 전쟁을 끝낸 게 아니고 제로센으로 전쟁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빨리 갔는데 전쟁 협력을 하나 보면 지로보다는 뭐 그렇게 따질 수 없죠. 뭐 수혜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 인식밖에는 못하 이 근신 거예요, 다. 어쨌든 계속 간다.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으로 제가 꼽은 거는 오히려 그 친구의 얼굴이다. 이렇게 하면 둘이 이제 독일을 갑니다. 독일을 가가지고 친구 담배 피고 답답해 되게 초조해 하는데 물론 이제 지로도 좀 지쳐 있고 그러긴 하지만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쫓기잖아요. 사람들이 쫓기고 제가 그냥 저게 왜 되게 비슷한데 비슷한 장면 떠오르시죠? 골목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에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은 나왔고 아플 때 나왔고 만나려는데 못 만나가지고 지로는 그걸 못 보는데 지로 방문 열리기 전에 간호사 지나가는 그림자 되게 길게 뽑더라고요. 약간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그때도 누구 하나 희생됐잖아요. 독일에서. 여기도 이 지금 되게 이런 게 이제 클리셰를 어떤 식으로 좀 중복해서 쓰는 이런 거 재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근데 독일을 또 나쁘게 그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융커스 박사도 그다음에 마의산에도 쫓기는 사람 그거 다 이렇게 이제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다 나쁘냐고. 이게 식민지 경험이 있는 우리한테 되게 좀 곤란하죠. 그런 곤란함이 있지만 어쨌든 미야자키는 끝까지 얘기를 해보고 그 욕을 다 듣겠다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렇죠. 욕을 하라면 하라지 뭐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다 많은 문제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친구의 얼굴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있고 요 안에 현실인데 잘 못 온다. 이게 이제 지루가 그래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고 이걸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꿈이 뭐냐면은 돕는다, 곧 뭐 치유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타인과 함께 여기에
꿈의 공동체가 있죠. 지로한테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지로한테는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오코 있지 않습니까? 마의산. 제가 그 토마스 만의 소설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거기 그 독일인이 실은 지브리에서 일한 어떤 외국인이라 가지고 목소리도 빌려주고 자기 얼굴도 빌려줬다고 하면서 책도 냈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로. 지브리의 외국인. 그래서 그 책 표지가 그 네. 못 모르고 사가지고 연구실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책 표지가 그 외국인이고, 왜 그 화분을 먹고 계신 강평생 말씀에 따르자면, 물냉이 아니고 화분을 드시고 계신 그분이 있는데, 마의산이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 해봤는데, 현실에 있는 산 아니다. 왜냐하면 마의산에 붉은 대지가 나옵니다. 느낌 딱 오시죠? 마의산에서 지로가 쇼하잖아요. 비행기 쇼. 종이 비행기로. 고무줄 날려가지고. 그 붉은 대지잖아요. 날아보고 싶다. 수정쌤의 논리에 따르면 애들한테 태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의사는 꿈인 걸 꿈. 현실이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있죠. 이게 카프로니 얘기잖아요. 아니 그 마의산의 그 외국인 아저씨 얘기잖아요. 거기 예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비행기 쇼가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그 강필쌤의 후기 그 선기에 있는 것처럼 나이스 캐치를 몇 번을 하잖아요. 그때 나이스 캐치가 진짜 주문인데 이게 이리로 내려오게 하는 주문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나이스 캐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나오코와 결혼 신화는 그럼 나오코 결혼할 때 되게 귀신같이 그려져가지고 그것도 귀신 같다 뭐 이런 거 섬뜩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가 부모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리얼리티 차원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되게 몽상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 여자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요걸 해보면은 죽어가는 나오코가 왜 내려왔을까 산에. 그러니까 이제 설정적으로는 막 이렇게 그 나오코가 그리고 그 비행기가 완성되기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오코가 죽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거기 기술은 남자는 일 있어야지 그 장인어른이 말하는 거지만 요 틀 안에서는 나오코가 그 치유 공동체에 내가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다 있으니까 나오코를 치유한다는 건 비행기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고 나오코를 만나러 갈 때 울면서 계속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걱정을 해야지 기도를 하든가 의사를 부르든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도 가끔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뭔 의미가 있어. 내가 뭐 기후위기에 뭘 해. 뭐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한 게 누구를 뭐 먹여 살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허무주의랄까? 뭐 약간 자조랄까? 그러면서 가지는 되게 비겁한 욕심 같은 게 드는데 이게 같은 차원인 거예요. 내가 내 꿈을 현실시키는 게 너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요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크는 그 애들이 요새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뭘까, 저는 뭘까, 왜 이런 말을 안 듣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지? 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비겁하지 않게 내가 어떤 꿈을 갖는 것이 너를 살리는 일이다. 이게 미야자키인 거죠. 가다가 이 꿈 때문에 사람 다치게 하고 이 꿈 때문에 괴롭히고 꿈 때문에 온갖 번뇌를 만드는데 그래도 이 꿈을 조금 밀고 가면 너 아니라도 가는 길에 다른 애가 조금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네가 좀 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가는 와중에 자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타자가 없고 왜냐하면 보영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매뉴얼. 이게 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꿈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철학을 지금 막 이렇게 이제 하시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싶다,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품 전체에서 도입의 첫 번째 꿈이 제일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은, 그러니까 지로가 자 안 든 거는 앞에 그 구간밖에 없잖아요. 지로가 자를 놓지, 자, 그래서 다시 하자. 이게 마지막이야. 까먹었고. 자, 일단 꿈의 차원이 있고 현실의 차원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지냈고 궁극주의 했는데요. 꿈에 사랑이 있다, 돕는다. 이게 꿈의 내용이죠. 꿈의 형식은 비행기를 설계하는 거. 제가 잘 말씀을 드렸을까요, 재영쌤? 조재영 선생님? 그렇다. 계속하라.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 지로가 쓰는 방법을 또 주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굳이 정리하자면 크게 꿈 덩어리, 현실 덩어리,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지로의 방법이 친구랑 아까 다르다, 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저의 쇼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쇼 좋네요, 좀. 그렇죠. 쇼맨십도 있고 싶고. 이 방법이 뭐냐면, 지로는 비행기 설계 중에 어디에 집중한다? 혜영쌤? 식탁을 찾으신 혜영쌤. 엔진 연결고리? 그렇죠. 나사입니다. 연결고리가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설계라고 하는 게 빌딩을 하거나 그 붉은 돼지 엔진 일으켜라, 비전을 가져라, 뭐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라,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연결하라가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 제가 막 이렇게 단어가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연결한다는 것과 치유한다는 게 지금 동의어다. 이렇게 보면 지루가 하는 게 다 나사머리잖아요. 나사머리. 연결의 탄성. 있는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지진 장면 같은 게 쩍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늘길이라는 게 연결의 길이고, 여기서 다시 미야자키 하야오가 비행 문학으로 그 인터뷰집에서 언급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로알드 달이라고, 찰리의 초콜릿 공장. 그분이 쓴 그게 마틸다라는 영화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원래 비행사더라고요. 동화는 싫어. 그런데 이 로알드 달이 쓴 비행기가 있나 봐요. 비행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꽤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못 찾아봤고. 두 번째가 그 생텍쥐페리의 그 인간의 대지의 한 구절이죠. 비행의 꿈은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테지베리의 그 비행기가 우편배달. 그래서 남방 우편기 이거를 타고 간 거죠, 간 거.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다. 이런 게 생테지베리한테 있으니까. 그게 왜 치운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이제 영화를 만든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태우잘 이런 거가 있었고 붉은 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는 있다고, 연결하라 이거를 또 이제 또 더해보면 연결이 점과 점이지 않습니까? 점과 점. 근데 이게 이제 꿈과 관계의 왕국도 좀 나와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 다큐멘터리 그냥 유튜브 치면 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 하시다가 이게 꿈과 관계의 왕국에 나와요. 꿈과 관계의 왕국에 그 다큐를 찍은 분이 여자분이시던데, 그 얼굴 안 나오고 보이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영화, 바람이 분다를 거의 마무리할 땐가?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든 다큐 감독을 불러가지고 이거 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좀 3층인가? 2층, 하여튼 4층인가? 거기서 내려오다 보시면서 저 사람 화분에 물 주는 거 보이냐고. 저 사람 내가 보는 줄 모르는데, 이러시면서 여기서 보면, 이러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비행씬을 막 이렇게 편집해서 붙여놔요. 여기서 보면
아시타카가 그 에보시 마을에 들어가서 지붕 타고 내려오는 것,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보면, 뭐, 그러니까, 그 하늘로 이렇게 걸어가는 마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있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게 삶이 그 해볼 수 있는 방식이죠,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소위 길이 되게 많아. 가 되면 이제 이 비행의 의미라고 하는 게, 자, 나우시카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치유자 나우시카를 복귀해보는 삶의 길이 많다라기보다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거랑 나우시카의 비행과 바람의 의미는 불의 문명이 아니다에 있었어요. 불을 선택한 게 아니다, 여기는. 그거는 원령공주에도 뭐 조금 다가오는 거죠. 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가지고 바람이 분다에 있는 데는 살아볼 수 있는 길은 되게 많은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이제 그냥 과감하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꿈이 낼 수 있는 길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끝났을까에 대한 처참함이 있지만 길은 그것만이 아니니까 멈추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기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다를 나사 신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비행기가 되게 작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안 맞죠. 사람을 많이 태우고 싶은데 만드는 비행기 왜 이렇게 작은데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태운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길을 다양하게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느낌도 가져봐, 저런 느낌도 가져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이런 욕망이 다 가능하지 않아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어마무시한 긍정을 이런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상한 캐릭터를 그렇게 많이 만드실 수 있었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기도 하셨을 텐데 다 그리고 나셔서는 갑자기 너무 기운을 차려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요. 이 메시지로. 이것만 있을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5구땡이 아니고 4구땡이 끝났네요. 하여튼 제가 5구땡이 오늘도 끝내려고 했는데, 4구땡이 끝나게 됐고요. 뭐, 남은 거는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